반갑습니다. 선인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 이선희입니다. 나조차도 싫어하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한 적 있으시죠? 왜 나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까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내 모습이 불편하고 미울 때가 있죠.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싫은 모습까지도 안아주는 겁니다. 오늘 그 해답 알려드릴게요. 자, 피디님 오늘 뭐가 좀 궁금하실까요? 소장님, 저는 가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작은 일에도 화내는 제 모습, 또 게으른 제 모습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저도 그럴 때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한 20대 분들 이럴 경우 참 많으실 것 같아요. 20대, 30대 또는 뭔가 불확실성이 클 때, 이때 사람들이 좀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죠. 특히 20대 분들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진로와 정체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더 크게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중요한 거는 그 모습을 좀 없애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먼저 한번 인정해 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첫걸음입니다. 근데 인정하면 제가 그냥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도 충분히 드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를 냈다고 해서 또는 게으르다고 해서 여러분 전체가 나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일부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은 순간의 이제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나라는 존재 전체를 이걸 규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게 나의 모습과 나의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하나하나 한번 떼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떼보는 작업을 하시면 어느 일부분은 나의 좋은 점도 있고 일부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걸 조금 구분을 조금 시켜보는 그런 작업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피디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좀 버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집 밖을 며칠씩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이제 이렇게 버티는 것만은 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불안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자기 말투를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만일에 선생님이 다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편안하게 대답을 하세요. 또 뭐 "괜찮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위로를 하시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에 따뜻하게 말 건네는 습관. 나한테 "네 마음 어떠니?" 하고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늘 엄격했는데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에는 또 과정에 또 좀 집중해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결과가 조금 불확실할수록 과정에 이렇게 몰입할수록 마음이 좀 안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싫은 모습 속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낸다는 거는 사실 내 마음속에 '아 나 좀 존중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게으른 모습은 '지금 좀 쉬고 싶다.'라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니까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싫은 모습은 결함이 아니라 성장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리려면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바꿔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까지 끌어안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뭔가 완벽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정말 많거든요. 이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셔야 된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있는 그대로의 좀 나를 인정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괜찮다라는 자기 긍정, 또 자기한테 해주는 말, 이런 말, 이런 말 말해줄 때가 진짜 자기 자랑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불안을 조금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상담은 사실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너무 큰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치로 좀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이 가지고 싶은 정말 잘 해냈으면 좋겠다는 어떤 목표의 수치가 10일 만점에 어느 정도 되냐. 최근에 어떤 분은 10일 만점에 70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7배나 더 높이. 이렇게 되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점수는 어느 정도 되냐라는 질문에 한 10에 7 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내 감정도 좀 기록해 보고 또 불안이 올 때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는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핵심을 적어 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거품이 꺼지는 거죠. 또 친한 친구나 또 멘토나 또 저처럼 상담가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시야를 조금 넓혀 보고 프레임도 넓혀 보고 하는 그런 것들 요 세 가지 좀 제안해 드릴게요. 듣고 보니까 불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네요.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사실 불안은 동기유발이 돼요. 그런데 이 동기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자동차의 시동을 켤 때 이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런 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중간중간은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은 시동을 건다거나 동기유발 정도로만 사용을 하셔라. 이 내가 다루는 힘이 생기면 이 불안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구나.' 하고 내 감정을 좀 받아들이는 수용을 해 보시는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제 모습에 조금 따뜻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아주 좋아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싫은 모습까지 끌어안는 것이라는 것을요. 네, 오늘부터 연습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은 더욱더 단단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도 싫은 내 모습을 끌어안는 순간, 싫은 모습은 성장의 단서이자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완벽한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